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이 263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인구의 5%인데요. 과연 이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은 15년 차 베테랑이 되어 있는 중증 지적 장애인을 만나고 온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직업의 세계는 장애인분이 일하고 계시는 곳을 찾아갔네요. 네, 근데 중증 지적 장애인이세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IQ가 이제 100이 안 되는데 예. 한 뭐 50에서 60 정도 되는 그 정도 수준이고요.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녀온 곳은 이제 포항에 있는 바이오파크라는 회사인데 이곳은 짧게 뭐 말씀드리면 2009년에 보건복지부와 포항시가 설립한 중증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애인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들이 한 60여 명, 네.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 직원이 한 20여 명, 그래서 총 8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고요. 이곳에서는 주로 이제 커피나 차,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뭐 선물 세트 등을 좀 만드는데 제약사나 식품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건기식 같은 제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의 설비 시설을 좀 가봤는데 뭐 비타민이나 밀크 시슬 같은 약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기식 제품을 만드는 이 공정별로 구분이 다 돼 있었고 각 공정마다 팀으로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가 만난 분은 이제 최철준 씨라는 분인데 네. 20살 때 입사해서 15년째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이분 업무를 보니까 제품을 만들 때 측량 보조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측량이라는 게 무게를 측정하는 걸 말하는데 각 제품마다 이 들어가야 할 적정 용량들이 다 다르거든요. 저 배합 비율에 맞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용량을 저울을 이용해서 맞추는 일을 하고 있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원료를 건조하는 작업이나 뭐 작업에 필요한 원료를 운반하는 일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5, 36 정도. 35이시죠. 최철준님. 네. 성함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게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면 사실 취업부터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어떠셨대요? 뿐만 아니라 뭐 일상생활이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이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사실 뭐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포항에 있는 특수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에서는 이제 기본 교육을 비롯해서 뭐 청소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빵 만드는 기술 같이 졸업 후에 이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이나 행동들도 수십 번 그리고 수백 번을 반복을 해야만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특수학교에서 그렇게 또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20살 때. 근데 사실 취업을 해도 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실 뭐 첫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그 적응하는데 애를 먹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은 그것보다 몇 배의 고충을 받기도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출근했을 때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선배들 사람들이랑은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일하러 가보니까 회사 동료들이 배려도 좀 많이 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적 장애인들은 단순 동작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선배들이 본인들도 다 겪었으니까 네. 이 귀찮은 내색 없이 하나하나 반복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또 좋은 분들도 옆에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중증 장애인들이 일을 하시는 곳에는 이제 비장애인 분들도 또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셨네요. 15년. 어떻답니까?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왜 모든 사람들이 왜 직업병 같은 거 갖게 되는데 그렇죠. 이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측량 보조 업무, 용량 체크를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랑 네. 마트에 가면 예. 이 제품을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 계속 이 상품 원료나 이 뭐 용량 그리고 소비 기한을 굉장히 꼼꼼히 이 체크하는 버릇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게 또 본인이 맡고 있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전문 회사이긴 네. 한데 그래도 근무 환경은 여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실제로는? 근무 환경을 좀 살펴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였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그리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1시간 반 정도 점심시간이 주어졌고요. 야근이 없어서 무조건 칼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내에 축구를 비롯해서 스포츠 동아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축구 동아리라 저도 이번에 내려가서 같이 축구를 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뭐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축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력이 의외네요. 어느 정도 네.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력이 어느 정도 뭐 될지 조금 이제 낮춰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그라운드에서 뛰어보니까 이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이 패스나 뭐 유기적인 플레이 그리고 전술을 굉장히 완벽하게 구사를 해내고 있었습니다. 일 못지않게 축구도 잘하고 사실 그게 또 사회생활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거죠. 최정희님이 우리 딸은 지적장애, 심한 장애 갖고 있는데요. 주위 직원분들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무기계약직, 행정, 실무원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서 또 좋은 환경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또 취업을 하게 되면 가장 만족도가 뭐 그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십니다. 그러네요. 안진수님이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면 기업에도 혜택을 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이 있죠. 의무 그렇죠. 고용 제도가. 근데 이거 안 지키는 기업들 진짜 많던데. 맞습니다. 장애인 고용 제도가 법적 기준으로 이제 있는데 월 평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이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은 그거보다 조금 높습니다. 3.8% 이상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이 기업에서 장애인 채용을 미달할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최대 209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기도 하는데 장애인 1인 고용을 안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2023년 기준 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까 민간 기업 10곳 중에 한 6곳이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채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었고요. 뭐 장애인을 잘 채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에 장애인 스포츠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자, 그런데 6624님이 저희 아들도 중증 장애인인데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네.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됩니까? 이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같은 일을 하는 비장애인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네. 작업 능력이 한 70% 미만이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이라 기업에서 차등해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고용부 자료를 보니까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적용 근로자가 한 9,80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이 39만 7천 원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월급을 보니까 한 100만 원 이상 받고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네요. 오히려 그렇죠. 적네요. 최저임금보다는 좀 떨어지죠. 아이고. 예, 오늘 강홍민 기자가 만난 분은 35세 중증 지적장애인 최철준님. 앞으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의 꿈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결과도 가져오길 바라겠습니다.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또 우리는 이 로봇 기술을 어디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로봇 박사 한재관 교수와 함께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